이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시광선이라고 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B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자외선이 바로 A가 되겠죠. 그리고 자외선은 살균작용을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가시광선은 380나노미터 정도에서 750나노미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짧으면은 자외선,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 A는 자외선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는 큽니다. 보통 우리가 V는 F 람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큽니다. 가시광선보다요. 그래서 진동수는 B가 크다 그랬는데 진동수는 A, 자외선이 큰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이기 때문에 둘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속력은 같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핵반응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 핵인데요. 우리가 이 핵반응식을 통해서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왼쪽은 지금 질량수가 6 더하기 기억의 질량수인데 오른쪽에는 8이 되었습니다. 2 곱하기 4에서 8이죠. 그래서 기억의 질량수는 2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양성자수를 보면은 3 그리고 4 기억의 양전화 더하기 3 하면은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이고요. 이거는 중수소 원자 핵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식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그래서 니은의 원자핵은 양성자가 1 그리고 3 더하기 6은 9죠. 그러면은 8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보통 수소 원자핵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성자 수는 기억 니은 1로 같죠. 맞고요. 질량수는 니은이 기억보다 작네요. 기억이 큽니다. 그리고 질량 결소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에너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델타 E는 델타 M의 C의 제곱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게 질량 결손이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의 에너지 방출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 결손은 가가 크다, 가에서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중첩,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진폭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라고 했고요. T는 0초일 때, T는 0초일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0.5Hz이다. 그러니까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기 때문에 주기는 2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PQR은 고정된 지점이다 그랬습니다. P하고 Q를 보시면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그런 곳이네요. T가 0초일 때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PQ 지점은 지금 배가 된 거예요. 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점은 골하고 골하고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배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PQ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쇄 간섭은 이 사이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마디와 마디가 되는 부분이죠. 마디와 마디가 되는 이 부분이 상쇄 간섭. 그러니까 한 지점이 아니라 두 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1초일 때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1초는 지금 주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마루는 골이 되고 골은 마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Q는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그런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의 절반이 지나면 S1에서 오는 파동도 골이 될 거고요. S2에서 오는 파동도 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골 플러스 골이 되는 보강 간섭이 역시 일어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소음 제거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이죠. R에서와 같은 종류의 간섭 현상 그랬는데 R은 지금 마루하고 골하고 만나서 지금 상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거기에 활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질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 입자의 속력과 파장이 나와 있는데요. 물질의 파동에 관한 공식 람다는 P분의 하 H 플랑크 상수죠. 그리고 P는 운동량 mv분의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mv, 람다 곱하기 mv 이게 일정한 수 플랑크 상수가 되는데요. 지금 ABC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보면은
V0 곱하기 2람다 제로예요. 그리고 질량은 MA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H가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렇게 다 써볼게요. MB 곱하기 2V0 곱하기 2람다 제로 이렇게 하면 얘도 역시 H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C도 MC 곱하기 2V0 곱하기 람다 제로 그러면 이것도 H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B의 질량은 2분의 M이 돼야 되고요. C의 질량은 M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M 곱하기 V잖아요. 그러면은 B의 운동량하고 C의 운동량 비교해 보시면은 같지가 않죠. B 같은 경우는 M의 V0가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2M의 V0가 되겠습니다. C의 운동량이 더 크네요. 2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A하고 C를 비교해 보시면 질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죠? 속력이 다르죠.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C는 A의 4배가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관계들 있죠. 작용, 반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힘의 평형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1과 2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습니다. 자, 1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고요.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힘의 평형 관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밀어내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면은 B가 A를 밀어내는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 있죠.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럼 B도 지구를 당기는 힘.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 이런 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은 주어가 조금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어디에 이게 서로 반대인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에 대해 작용하는 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실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밀어내는 힘이죠. 그게 B의 무게와 같다 그랬는데 아니죠. B와 C의 무게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A는 지금 위로 BC를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B하고 C의 무게의 합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실험 1과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지가 않죠. 실험 1에서는 B의 무게만큼만, 실험 2에서는 B와 C의 전체 무게만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자석들이 다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알짜힘의 크기는 0인 겁니다.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힘 0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B에 작용하는 알짜힘 0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실험 2에서는 A, B, C의 모든 무게를 다 더한 만큼 그렇게 이제 수평면을 누르게 되겠고요. 실험 1에서는 A, B의 무게를 더한 만큼 수평면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2에서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자석과 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자성체 X는 A라고 하는 자석 위에 떠 있죠. 떠 있으면은 자기화된 상태이다.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보시면요. 실험 4에서 A하고 Y 사이에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Y가 만약에 반자성체다 그러면은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Y는 상자성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Y는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으로 자화돼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실험 3, 4에서 자화된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X도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은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X는 아래쪽이 S, 위쪽이 N 이렇게 자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LED 전류의 방향하고 기본적인 병렬 연결의 회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2개의 LED에서 불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5개의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스위치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의 LED만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DE는 하나의 전선에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려면 다 같이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오려면 다 같이 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2개만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A하고 C는 불이 들어왔는데 BDE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게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LED BDE 중에 잘못 연결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연결된 LED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하고 C는 LED가 잘 연결이 된 거죠. 이쪽이 플러스인 P형, N형, P형, N형으로 잘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5개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여기가 P형, N형, P형, N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LED E에는 P형, N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자리에는 N형 반도체가 와야 됩니다. 일단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은 틀렸죠. 그리고 기억을 보시면 S를 A에 연결을 하면 처음의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요. S를 B에 연결하면 A, B, C, D, E에 모두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5개의 LED 빛이 모두 방출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4m까지 보시면은 매질 1이에요. 그리고 4m부터 6m까지 보시면 매질 2입니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지금 파동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질 1에서 이 파동의 속력과 진동수, 파장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진동수는 지금 여기 3초인 부분이죠. 3초인 부분에서의 진동수, 이게 나와 있어요, 변이가. 그러면 2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주기가 2초죠.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2분의 1, 1초에 2분의 1번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는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람다, 파장은 지금 4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질 1에서의 속력은 2m/s가 되고요. 매질 2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을 텐데 2분의 1 곱하기, 그런데 파장이 변했죠. 2m, 그래서 1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1m/s이다 맞고요. 파동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0초일 때, 그쵸? T는 0초일 때라 그랬어요. 0초일 때 3m에서 지금 제로예요. 제로인데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거죠, 그쵸? 올라가는 마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동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X는 5m 지점인 이곳에서의 파동의 변이를 보면은 1초 후에 골이 올 거고요. 2초 후에 마루가 올 겁니다. 그쵸? 지금 파동의 속력이 1m/s이기 때문에 1초 후에 골이 올 거고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여기에 있었던 마루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초일 때는 마루가 되겠고요. 2.5초일 때는 마루보다 조금 내려간,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구해보신다 그러면 0.5초 지났을 때니까 이때는 변이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우리가 3가지 공식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거리 S는 V1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세 번째는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이 3가지 공식이 일단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 A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아래의 넓이가 바로 S, 이동거리다 라고 하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VT 그래프에다가 상황을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A, B, BC, CD 사이의 거리가 L과 X와 3L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 하고 C에서 D까지가 같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여기 T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C에서 D까지 여기도 T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점에서의 속력 V고요. 마지막 D에서의 속력 4V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가운데 영역의 넓이 있죠. 가운데 영역의 넓이는 B, C 사이의 거리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 L,
CD 사이의 거리 3L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다 라고 놓고 보면은 이 지점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T 지난 B 지점을 지날 때의 그 속력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VB는 V 더하기 A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지금 C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 VC는 4V 빼기 AT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 V보다 AT가 아니라 2분의 1 AT만큼 더 큰, 그게 바로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V 더하기 AT 하면 이만큼이잖아요. 그거의 절반만큼 2분의 1 AT만큼 큰, 이게 평균 속력이 되겠죠. CD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CD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4V에서 2분의 1 AT만큼 뺀 이만큼이 CD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L과 3L이 나올 텐데 3배 차이 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V 더하기 2분의 1 AT에 T를 곱한, 그게 바로 지금 L인데요. 여기에다가 3을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3L이 될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4V 빼기 2분의 1 AT에 T를 곱해준 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TV 더하기 2분의 3 AT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4TV 빼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AT의 제곱이 TV가 되면서 A는 2T분의 V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에서 C 사이의 거리 X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의 시간을 모르죠. 시간을 모를 때는 바로 이 세 번째 식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처음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A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 S를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가속도는 2T분의 V, 그리고 S 대신에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X는 나중 속력의 제곱. 그런데 이걸 바로 넣으면 제곱식 해가지고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미리 한번 넣어볼게요. C는 4V 빼기 AT, 여기다가 T를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2분의 V가 됩니다. 2분의 V가 되어서 2분의 7V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제곱해서 넣어주시면은 4분의 49V제곱이 되고, 여기 VB에다가도 A를 집어 넣어주시면은 VB는 V 더하기 2분의 V니까 2분의 3V가 돼요. 그러면 빼기 4분의 9V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VX는 4분의 40V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X는 10VT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가 몇 L이냐, L의 몇 배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L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T를 곱한 거, 그러니까 T에, 그러니까 VT 바로 쓸게요. V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게 바로 L이 될 텐데 A는 지금 2T분의 V가 L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L은 4분의 5 VT, 이게 바로 L이 됩니다. 이게 L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L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L에다가 8을 곱하면 4분의 40이 되어서 이 10VT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8L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찰자의 관성계에서는 1, 2가 동시에, 그리고 3, 4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주선이 이 X지점이 P를 지날 때 그때 빛이 X에서 방출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방출된 것과 P를 지나는 것이 동시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우주선이 여기를 지날 때 빛을 짠 하고 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Q를 지날 때 여기에서 쏜 빛이 R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빛은 C의 속도로 갈 거고 우주선 X는 0.5C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일단 Q까지의 거리는 여기는 0.5CT, 그리고 P에서 R까지 거리는 CT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관찰자 입장이었고요.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도요, P를 지날 때는 여기에서 빛을 쏴야 됩니다.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주선 X 이 포인트가 여기를 딱 지날 때는 여기에서 빛을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입장에서도 1번, 2번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쏜 빛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를 만약에 L이다 그러면은, 거리가 L이다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0.5C분의 L만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X가 Q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쏜 이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R까지 먼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쏜 빛이 아래 도달하는 거는 이 시점보다 먼저 발생했다. 4번이 먼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보시면은 1, 2가 동시에 발생, 그리고 4가 3보다 먼저 발생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수철로 두 물체를 연결시킨 다음에 압축시킨 후에 뗐을 때, 그렇게 하면서 용수철과 분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물체가 동일한 충격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시면요, B와 C가 충돌을 하면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충돌해서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이 똑같은 상태로 방향은 반대로 충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로부터 받은 그 충격량, 이거의 넓이죠. 이거의 넓이는 B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운동량의 크기와 같고, 그거는 처음에 이 용수철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때의 충격량과 같고, 그거는 A의 충격량과 같다, A의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의 충격량은 C가 받은 충격량 똑같죠. 그러면은 D의 운동량도 이 넓이로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용수철과 분리된 후에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B가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C가 받는 충격량, 이거 충돌할 때요, 이거하고 같고,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B가 애초에 같은 용수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A의 운동량과 같고요. 그리고 D도 C, D가 전부 다 같은 그런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다만 방향은 A는 마이너스 방향, D는 플러스 방향, B도 플러스 방향, C는 마이너스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크기는 모두 다 같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용수철과 분리된 후에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PA와 PD의 운동량의 크기 같죠. 방향은 반대지만요. 그리고 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 보시면은 A가 받은 충격량 이만큼이죠. 그리고 D가 받은 충격량 이만큼이죠. 이게 지금 같냐는 겁니다.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은 이 사이에, 그러니까 T초 동안 받은 BC의 평균값, 이거하고 2T 동안 받은 A의 평균값 비교를 해보시면은 T 곱하기 평균 힘, 2T 곱하기 평균 힘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평균 힘이 B가 A의 2배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의 굴절률과 임계각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매질을 서로 붙여놓은 다음에 입사각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실험 1번에서는 A에서 B로 쏘면서 임계각을 40도로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40도가 되겠고요. P에서 쏜 빛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실험 2에서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임계각은 50도로 찾아졌습니다. B에서 C로 쏠 때 이렇게 임계각이 찾아졌고, B가 C보다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실험 3, 그러니까 A와 C를 붙여놨을 때 그때의 결과를 한번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1, 2, 3, 4, 5번 중에서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가 C보다 굴절률이 크고요. 그러면은 A 쪽에서 쐈을 때 임계각이 찾아질 거고, 그 임계각은 40도, A와 B의 그 차이보다 A가 C의 차이가 더 크니까 임계각은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건데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한번 임계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사인 40도 곱하기 여기에서 사인 50도죠. 사인 50도 이렇게 곱한 게, 이때 여기에 임계각을 세타라 그러면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요.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세타는 29.5도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가고, 이 사이의 각도는 40도보다 작은 29.5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위치하는 전자 껍질과 양자수 에너지 준위와의 그런 관계가 되겠네요. 자, A, B, C는 2, 3, 4 중에 하나이다 그랬는데, 안쪽부터 2, 3, 4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큰 게 안쪽이고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은 게 바깥쪽이니까 N은 2, 3, 4, 2, 3, 4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이다 아니고요. 전자는 2와 3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거, 2 아니면 3이지 그 중간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전자의 궤도와 에너지 준위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전자가 B에서 C로 갈 때, 그러니까 바깥쪽 궤도로 갈 때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 바깥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흡수할 수 있는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3 빼기 2가 아니라 4 빼기 3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힘과 운동 그리고 가속도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 상태에 있었겠죠. AB 질량 주어졌고요. CD 질량은 같은 질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지 M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P를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C는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G만큼으로 일정한 직선 운동을 했고요. C뿐만 아니라 B와 D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B, C, D가 같이 9분의 2G만큼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향은 원래 평형 상태였는데 끊었으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9분의 10 mg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는 건 뭐냐면은 R을 끊었을 때예요.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R을 끊고 나면은 원래 D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었겠죠. D가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힘을 FD라고 놓으면 이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만 쭉 내려가겠죠. 그럼 이 R을 끊기 전과 후를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R을 끊기 전에는 9분의 10 mg만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R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힘 FD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왜냐면 이게 더 크니까요. 그래서 FD 빼기 9분의 10 mg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면은 FD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거죠. 얼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미끄러져 내려가냐면 9분의 2G만큼으로 가속도를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질량이 얼마예요? 라지 M이죠.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힘만 남게 되겠죠? 미끄러지는 힘 FD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이거의 가속은 뭐예요? MA.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D의 가속도 AD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A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몇 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몇 G로 나타내주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서 FD와 M하고의 관계 이거를 라지 M과 스몰 m 이런 관계들로 표현을 해주면은 AD가 몇 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지 M, CD의 질량이 몇 스몰 m인지를 한번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어디 있냐면 처음에 P를 끊을 때 있습니다. 원래는 평형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평형일 때의 P를 보면은요. 이 아래는 A가 2mg만큼으로 당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도 2mg만큼으로 당기고 있어야 평형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2mg만큼으로 떨어지는데 위에 있는 거는 얼만큼으로 이동을 하냐면은 9분의 2G만큼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기 전과 후와의 그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mg라고 하는 것은 BCD의 전체 질량, 그러니까 m 더하기 2m이라고 하는 이 전체 질량 곱하기 9분의 2G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잘 보이게 다시 써볼게요. 이 mg는 m 더하기 2m의 9분의 2G였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스몰 m과 라지 m과의 관계가 금방 나옵니다. 숫자들을 정리해주면은 9mg는 m 더하기 2 라지 m의 g였고요. g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라지 m은 4 스몰 m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D는 이거를 넘겨주시면은 9분의 10 더하기 8이니까 9분의 18 mg가 되고요. 이거는 스몰 m으로 따졌을 때 2mg가 됩니다. 그러니까 FD는 2mg예요. 여기다가도 2mg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라지 m 대신에 4m을 넣어주시면 4mAD는 2mg가 됩니다. 그래서 AD는 2분의 1g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ABC가 있는데요. A는 플러스, B는 플러스를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C는 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위치를 바꿨더니
이 그림상에서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좌우 대칭이 되려면은 경우의 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운데도 플러스가 되어버리면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운데 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이게 이제 C가 되겠고요. C에는 마이너스 극, 이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C는 음전하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하량의 크기를 한번 따져주게 되면은 C 양쪽이 A와 B가 되던 아니면 B와 A가 되던 좌우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느낌상으로 이걸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느낌상으로 A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느낌상이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은 식을 어떻게 쓰냐면 거리의 제곱 곱하기 두 개의 전하량의 곱 곱하기 어떠한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면 전기력이 0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뭔가 깔끔한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A에 작용하는 그 전기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음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 전기력을 보시면은 어떤 K의 거리는 D의 제곱이죠. D의 제곱분의 A의 전하량 곱하기 C의 전하량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뭐하고 같냐면은 A가 B한테 받는, B로부터 받는 그 전기력을 보시면은 거리는 얼마큼 돼요? 2D니까 제곱하면은 4D 제곱이 될 거고요. 전하량의 곱은 A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힘 왼쪽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QC와 QB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QB가 QC의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QB를 4Q라고 한다 그러면은 QC는 그냥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A하고 B하고 전하량이 크게 같으니까 QA는 4Q, QB도 4Q.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플러스를 갖게 되고요. QC는 그냥 Q.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크기 관계를 보시면은 A와 B는 서로 강하게 미는 거죠. A와 C는 약하게 당기게 됩니다. 거리도 멀고 전하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A는 왼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X방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선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전선 C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10I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세기와 방향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선 A, B에는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지만 점 P와 점 Q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P점에서도 자기장이 0, Q에서도 자기장이 0이 되는 건데요. 그걸 한번 A, B, C 각각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까지 거리는 2D죠. 그러면은 2D분의 전류의 세기는 10I0인데요.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손 감는 방향 이렇게 해서 이 화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있죠. 플러스 Z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 그걸 플러스 방향으로 할게요.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방향은 알 수 없지만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D분의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모르니까 IB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에 의해서는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죠. ED분의 IA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Q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Q점을 보시면 전선 C에 의해서 거리는 4D만큼 떨어져 있고요. 4D분의 10I0 그리고 방향은 역시 튀어나오는 방향. 그리고 B에 의해서는요. Q가 작용하는 거하고 반대죠. 자, 이거하고 부호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거하고는 부호의 방향이 반대다.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다. 그렇게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D만큼이고 전류는 IB라고 할게요. 그리고 A에 의해서는 지금 이쪽하고 방향이 같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호가 같습니다. 방향이 같고 거리는 3D만큼 떨어져 있고 IA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쪽 P쪽을 다 더해도 0이 되어야 되고요. Q쪽을 다 더해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A의 부호가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B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엔 P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반대로 해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가 하고 보면 이것도 역시 Q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A는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A의 전류에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서 이 화면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된다. 그럼 이제 B가 이쪽이 플러스인지 이쪽이 플러스인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부터 보시면은 2D분의 10I0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D분의 IB 그리고 마이너스 2D분의 IA 이게 지금 0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P점이고요. Q점을 보시면은 4D분의 10I0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IB의 D 그리고 마이너스 3D분의 IA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도 역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IB의 부호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A를 물어봤고요. 그게 지금 몇 I0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이거는 없어질 거고요.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15I0 넘겨줄게요. 이거는 6분의 5IA 이렇게 됩니다. 그럼 IA는 이걸 넘겨주시면은 9I0 이렇게 나오고요. IB의 방향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 결과를 대입해 보시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의 전류의 방향도 물어보면은 이쪽 방향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속고리가 그러니까 전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는데요. 여긴 자기장의 크기가 B0, 2B0, B0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P가 X는 3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금속고리가 지날 때겠죠. 이때 이 P에는 세기가 I0인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P가 2번 영역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인 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이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쪽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1번 영역은 지금 일정하니까 2번 영역이 지금 X가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 정도 파악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P가 X는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가 2I0냐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의 상황 보시면은 자기장이 2B0인 2번의 영역을 지날 때 여기에 생기는 유도전류가 지금 I0예요. 이 금속고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마다 2B0만큼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때 I0인데 처음에 X가 D를 지날 때 그러니까 2번 영역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1번 영역은. 1번 영역은 지금 B0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때 전류세기가 2I0냐? 아니죠. 2분의 1 I0일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아니면 P점에서 플러스 X 방향 그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P가 X는 O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날 때죠.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지워볼게요. 금속고리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금속고리가 진행을 하는 동안 2번은 자기장이 세잖아요. 3번은 자기장이 약하고 그럼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약해지죠.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약해지는데 그만큼 지금 뭐예요? 왼쪽에서는 1번 영역 약한 영역에서 2번 영역 강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거리를 통과하는 그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기장이 변화를 해야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일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요. P가 X는 7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조금 통과를 해서 금속고리가 이렇게 지날 때네요. 7D를 지날 때. 이때는 자기장이 이제 없어지는 방향이니까 아까 자기장이 증가할 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P지점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운동량의 보존과 상대 속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돌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운동량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량은 처음에 2m 곱하기 3V에 있었습니다. 2m 곱하기 3V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고요. B와 C는 지금 정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T에 A와 B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질량은 2m에 V라는 속도를 갖게 됐고 B는 이게 줄어든 만큼 운동량이 증가했겠죠. 그런데 B의 질량 m이고요. 지금 6mV에서 2mV로 낮아졌으니까 4V만큼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6T일 때 B와 C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B하고 C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C의 질량은 4m이라는 거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B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A는 계속 2mV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14T일 때 A의 속력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A하고 B하고 다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2분의 1V로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림상으로 보면 굉장히 2분의 1 V 같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2분의 1V로 줄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A의 속력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요. B의 속력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C의 속력도 아까 몰랐는데 여전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A, B가 처음 충돌했을 때 이 시점에서부터 B, C가 충돌했을 때 이 시점, 그리고 A, B가 다시 충돌했을 때 이 시점의 시간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고 풀어볼게요. A, B가 처음 충돌한 후에 A는 V라는 속력으로 가고 B는 4V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요. 그럼 4T에서 6T 동안 이 2T라고 하는 시간 동안 B는 A로부터 3V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6VT만큼의 거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T에서부터 14T까지 8T 동안 이 둘은 가까워져서 다시 거리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8T 동안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까워지는 속력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이게 멀어졌던 6VT만큼 다시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까워지는 속력은 4분의 3V가 될 거고요. A의 속력이 V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속력은 4분의 3V씩 가까워지려면은 플러스 4분의 1V가 돼야 됩니다. 그럼 B와 C가 충돌할 때 이 상황을 보시면은 C는 원래 운동량 0이었고요. 4mV가 B는 4분의 1 mV가 됐죠. 그럼 C는 4분의 15 mV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거하고 VC하고 곱하면 이게 4분의 15 mV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VC는 16분의 15V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T일 때 물어봤으니까 이 사이에서 C의 속력 일정하겠죠? 16분의 15V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력학적 사이클과 과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율이 0.25라 그랬고요.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서 사이클을 이루는데 BC에서 열량이 0, 그러니까 단열이죠. 그리고 DA에서 단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AB 과정, C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단열 과정, 두 개의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방향은. 다만 BC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BC가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이 있는지요. 자, 일단 AB를 여기다가 놓고 AB 과정에서 12Q0만큼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효율이 0.75이기 때문에 4분의 1만 일을 해주고 4분의 3은 나가야 됩니다. 9Q0만큼은 나가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C, D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일단은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 모양이 있는지 봤더니 기억이 이런 모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A, B, C, D가 이게 아니라 이번엔 여기에서 12Q0만큼 나간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 B가 되고요. C, D가 되겠죠. 그럼 C, D 과정에서는 효율이 0.25가 되기 위해서 이게 75%가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6Q0만큼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나 봤더니 디귿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그대로 상황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A가 처음에 OV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는데 질량이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P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제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그리고 O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O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찰 구간을 지납니다. 가면서 마찰 구간만큼 어떤 마찰 에너지 손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수평면 위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MGH, 수평면까지 높이를 H라고 잡으면 MGH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려고 봤더니 지금 VA는 다른 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VA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에 정지해 있었던 3M짜리 B하고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V만큼 되고 B는 플러스 방향으로 2V만큼 속력이 됩니다. 그럼 이 충돌 전후의 상황을 보시면은 충돌 전에는 질량 M짜리인 A가 VA 다시만큼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고 B는 정지해 있었죠.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MV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B의 질량은 3M이니까 6M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VA 다시라고 하는 거는 4V다 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가 이제 떨어집니다. A가 떨어질 때는 자, 처음에 2분의 1 M 2V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 MGH가 있었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남을 텐데 2분의 1 MVA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 B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2분의 1 3M의 2V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3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는데 이거의 3V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때 집중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VA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VA가 지금 몇 V, 몇 V, 몇 V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다 없애시고 VA와 몇 V 이렇게만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보시면은 MGH하고 EF하고 이걸 없애는 게 지금 관건인데요. MGH는 지금 이 밑에 식에서 정리하면은 몇 MV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공통으로 3M이 들어가 있으니까 3M을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3M을 지우고 4V의 제곱이니까 2V의 제곱 더하기 3M 지워서 GH 이거는 3M 지웠으니까 2분의 9V 제곱이 되죠. 그래서 GH는 2분의 5V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EF는 여기에서 지금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소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식을 통해서 VA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 EF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F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EF는 GH가 2분의 5V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GH는 2분의 5V제곱인데 M 껴줘서 2분의 5 MV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사실 M은 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M의 4V의 제곱이니까 16V의 제곱이죠. 2분의 1 M의 16V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M의 25V의 제곱이죠. 빼기 2분의 1 M의 25V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 마이너스 EF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2분의 4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조금 밑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면 2분의 1의 4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의 MV의 제곱 빼기 2분의 4의 MV의 제곱은 2분의 1의 MVA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m을 없애주시고 VA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주시면 VA의 제곱은 4 더하기 5 빼기 4 그래서 5V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VA는 루트 5 곱하기 V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